안녕하십니까. 압도적 1등급으로 연전연승하는 영어 고현승입니다. 2024 6월 평가원이 낸 우리 모의 평가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생 일단 많았고요. 아무래도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도도 확실히 높으셨을 것 같습니다. 만만한 시험은 절대 아니었고요. 특히 선생님이랑 이제 3부, 5부에서 함께 할 텐데 거기에서 새로운 유형이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 30번 유형이 좀 특이하게 또 이제 네모로 나왔죠.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은 24번 제목 문제부터 들어가는데요. 최근 평가원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어떤 거냐면 대의파악이라고 하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유형들이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얘들아 이렇게 막 답을 보다가 선지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내가 고른 게 하필이면 오답인 경우가 많은 그래서 실수가 좀 많아지고 있는 유형들입니다. 제목 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 소재가 무엇인가 파악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하이퍼모빌리티 하게 되면 하이퍼는 어느 일정한 수준을 정말 넘어서서 엄청 많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이랑은 달라요. 하이보다도 훨씬 더 조금 과도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에 붙는 앞에 붙는 접두어입니다. hypermobility. 그래서 뭐냐면요. 굉장한 이동성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는 사실 mobility라고 그냥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하이퍼 모빌리티 이동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벌써부터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하이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앞에다가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이긴 개념인데요. 노션 뒤에 나오는 대은 동격에 대실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떤 개념이냐, more travel, 더 많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At faster speeds, 더 빠른 속도로 covering longer distances 하게 되면 더 먼 거리를 커버하는, 먼 거리를 담당하는 그러한 더 많은 travel이 이런 이동이라는 거예요. 이 이동이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더 큰 경제적인 성공을 만들어낸다라는 아직 주어가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주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하이퍼 모빌리티라는 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이동성은요. seems to be 이렇게 보이는데요. A distinguishing feature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구분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이퍼 모빌리티라는 것이 이 이동성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구분 지어주는 특징이래요. 어떤 특징이냐? 아하, 도시 지역의 특징인 거구나. 도시 지역. 그런데요, where 그 도시 지역에서는요,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그렇죠, more이니까 currently reside,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이퍼 모빌리티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2005년쯤에 가면요,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75억 명이 아니라 trips는 이동이죠, 이동. 75억 번의 이동이 생겼대요. were made each day, 매일 in cities, 어디에서? 도시에서. 전 세계 있는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성이 정말 극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2050년에는 there may be 3 to 4 times 3배에서 4배, 3배에서 4배, 여기서 times는 배죠. 더 많은 passenger kilometers 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 근데 그냥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 킬로미터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이동한 전체 거리거든요. 자, 이 킬로미터가 traveled, 이동이 된 이라고 뒤에서 수식을 해주죠. 그래서 이 여객 킬로미터가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을 거래요. 언제보다? As in the year 2000, 2000년보다. 그래서 이동이 훨씬 많아지는구나, 점점 많아지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구문 좀 어려웠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infrastructure, 사회적 기반 시설과 에너지 값이 permitting, 무슨 말이죠? 분사구문으로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랑 에너지의 이 비용이
허락을 한다면 이게 정말 2050년이 되면 3배에서 4배 정도 또 엄청난 이동이 더 생겨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더 늘어난다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화물이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석 외에도 그냥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어렵게 나왔는데요. 자, freight movement could also rise. 자, 근데 화물의 이동 또한 증가할 수 있어요. More than threefold. 3배 이상. threefold 하기 위해 3배거든요. During the same period. 똑같은 기간 동안에 역시 이동이 많아진다라는 계속 이동에 대한 mobility에 대한 travel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obility flows라고 하게 되면 이동성의 흐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흐름의 모습이 have become 뭐가 되냐면 key dynamic. 중요한 역학이 됐대요. 뭐에 대한? urbanization. 도시화에서. with the associated infrastructure. 근데 이거는 뭐랑 같이 간 거냐면요. associated, 연관이 된 사회적 기반 시설이 있는 거예요. invariably, 변함없이 constituting, 구성을 합니다. 근데 뭘 구성을 하냐? the backbone of urban form 하게 되면 urban form 하면 도시의 형태죠. 도시의 형태의 중추를 구성하는, 그죠? 변함없이 중추를 구성하는 연관된 이런 도시, 사회 기반 시설과 함께 이 mobility flow라는 이동성의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학의 어떤 단위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역시나 이동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로 계속 나오는 건 mobility예요, 여러분들. 그죠? mobility에 대한 포인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딱 째려봤더니 yes이 나와. yes은 얘들아 뭐죠? yes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래서 본인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잘 봐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Despite increasing level of urban mobility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시 이동성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Despite, 불구하고, 그죠? Access to, 접근성이거든요. 어디에 대한 접근성이니까 여기 전치사 to가 나왔습니다. 자, 장소나 활동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어려워졌대요. 잠깐만.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동을 엄청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그렇죠. access라는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이건 좀 하면서 여기에는 딱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So not only is it less convenient, not only 때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도치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 평가원의 유형들별로 오게 지문을 보면 도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치 구문이 부족한 친구들은 한 번씩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not only 뭐뭐일 뿐만이 아니라 is it less convenient, 덜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덜 편리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뭐에 대해서 덜 편리하대요? 시간, 비용, 그리고 편안함. 여기에 대해서 덜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to access locations in cities 뭐에 대한 얘기냐면 도시에서 어떤 장소들에 접근할 때 덜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but not only 하고 but 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붙여서 읽어주시는 거죠. The very process of moving around in cities 이라고 하면 도시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바로 그라는 거예요. 아주가 아니에요. 바로 그 과정이 만들어내는데 a number of 많은 부정적인, 외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는데 계속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계속 부정적인 얘기로 끌고 오고 있어요. 아니 접근성은 이건 별로라니까 라는 게 필자의 생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ccordingly. 그럼 이거에 따라서 accordingly라는 말도 앞에 있는 논리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심화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accordingly 이에 따르면요. 그러면 many other world cities 우리 도시의 우리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요. face 마주합니다.
face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여기선 동사 마주하다라는 거예요. An unprecedented, 전례 없는 accessibility crisis, 심지어 위기 상황. 이 접근 가능성에 대한 위기 상황 역시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are characterized by,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대요. unsustainable, sustainable 하지 않은 거죠. 지속 불가능한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mobility systems. 이동성의 시스템, 이동 시스템에까지 이르른다. 그래서 여기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동성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꼭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오답을 고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독해를 하신 다음에 보십니다. Is hypermobility always good for cities?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목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 있죠. answer, 이게 바로 주제가 됩니다. 여기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이퍼모빌리티가 항상 도시에는 좋은가요? 아니요. 그죠? 부정적으로. 아니요. 접근성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바로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 하이퍼모빌리티라는 바로 이 키워드가 선지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 A guide to a web of urban areas 하게 되면 도시 지역의 망이거든요. 웹. 그 망에 갈 수 있는 가이드다. 참 그럴듯한데 accessibility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줘야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확히 드러난 거겠죠? long, 길고 winding 하게 되면 구불구불한이란 뜻이에요. 그런 길, to economic success 하게 되면 경제적 성공에 이르는 너무 거대한 말이다. 그죠? Inevitable regional conflicts from hypermobility 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지역 간의 분쟁이에요. 어디서 오는? 하이퍼모빌리티에서 오는. 지역 분쟁 얘기 없었고요. 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 an essential element of hypermobility 하게 되면 필수적인 요소다. 뭐에? 하이퍼모빌리티에. 필수적인 요소가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건 너무 지역적으로 들어갔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문제가 딱 첫 번째 문장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이퍼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또 힘들었고 이 개념에 붙여서 필자의 생각까지 가는 게 또 한 번 힘들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는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 뒤에 있는 25, 6, 7, 8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평이하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딱 보셨을 때 Share of the EU28 population participating in tourism. 어디에 참가하는? 관광업에 참가하는 EU의 28개의 population, 인구에 대한 share, 비율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나이에 따라 나눴고요. 그리고 목적지에 따라서 나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바로 이 표가 무슨 표인지 내가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1번부터 읽으시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The above graph shows the share of the 28 population participating in tourism. 똑같은 얘기입니다. 2017년에. 그래서 이거를 나이 그룹과 그 다음에 목적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봤대요. 그래서 쭉 봤더니 나이로 이렇게 나눴고요. domestic trips 하게 되면 국내 여행인 거고 domestic and outbound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니까 해외여행으로 보셔도 되겠죠. No trips, 여행을 안 다녀왔다 라고 하고 요 표현이 가끔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략적으로 나온 수치, 그러니까 이제 반올림을 한 수치여가지고 이걸 다 더해도 100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조건을 걸어준 겁니다.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1번부터 볼게요. The share of people in the no trips category 라고 하면 우리 따라가야죠. No trips category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워지지 않은 여기 비어있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Was over 30%, 30%가 넘습니다. In each of the 5 age groups, 이 5개 각각에서 넘습니까? 네, 잘 넘고 있죠. 30% 넘고 있고요.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outbound trips only category, 해외여행만 다녀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디죠?
outbound trips only 이렇게 파란색이 나왔는데 was higher 더 높았어요. in the 25 to 34 age group 여기에서 더 높았대요. 한번 봅시다. 15.2거든요. then 누구보다 in the 35 to 44 age group 여기에서보다 맞나요? 11.8과 15.2를 비교하는 거고 15.2가 더 높았으니까 맞는 진술 이렇게 가십니다. 그 다음 거 in the 35 to 44 age group 이렇게 나오면 35에서 44 요 부분이죠.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domestic trips only category 하게 되면은 domestic trips only 오로지 국내 여행만 간 여기 카테고리를 보니까 category was 34.2% 하고 봤더니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34.2% 뭐야? 그대로 나왔네. 그죠? 쉽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domestic and outbound trips category 하게 보면은 domestic은 국내고요. 이거는 해외니까 얘들아. 해외여행이니까 여기 빗금친 부분을 봐야겠죠. 근데 이게 더 낮았대요. 어디에서? 45에서 54 age group에서 더 낮았대요. 이게 더 낮았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55에서 64 age group보다. 여기 잠깐만. 여기는 23.3이고 여기가 22.5인데 노가 낮은 게 아니라 여기가 더 높았네요. 그래서 틀린 진술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바로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고요. In the 65 or over age group,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no trips category.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no trip 했으니까 52.6이죠. 여기는 was more than 50. 네, 52.6이니까 50% 넘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도표가 생각한 것보다 문장들이 어렵지 않았어요. 원래 쭉 나왔던 그런 것보다. 자, 그 다음 거는요. 이 친구 선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위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장 르누아라는 분은 누구냐면 French film director, 그래서 프랑스 영화 감독이신데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선생님이 지금 해설하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1번에 유명 화가의 아들이었나 한번 봅시다. He was the son of the famous painter. 맞네요. 유명 화가의 아들이셨습니다. 여기 1번에 대한 게 나오고요. 맞는 이야기고요. 피에르 어거스트 르누아인데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프랑스 군에 복무 중이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와 나머지 르누아 가족들은 were the models of many of his father's paintings.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실 때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At the outbreak, 이게 바로 발발이라는 뜻이에요. 발발, 터지는 겁니다.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장 르누아는 was serving in the French Army라고 했으니까 군 복무 중이 맞았어요. 육군 복무 중이었어요. 근데 부상을 당했대요. 다리 부상을 당했다. 자,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라 그란데 일루전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1937년에. In 1937, he made La Grande Illusion.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 나오고요.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거 그의 better known films.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영화 중에 하나인가 봐요. 자, 2차 세계대전 내내 프랑스에 머물렀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굉장히 successful. 그런데 성공적이었는데 was not allowed to show in Germany. 독일에선 볼 수가 없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나와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치가 프랑스를 1940년도에 침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he went to Hollywood in the United States. 어디로 갔어? 미국으로 갔구나. 프랑스에 머무른 게 아니구나. 미국으로 갔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틀린 진술이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and continued his career there. 거기서 이제 영화 감독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신 거죠.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아카데미 Honorary Award를 수상하였다. He was awarded numerous honors and awards. 여러 가지 honors and awards, 영예를 얻고요. 상도 막 받으시고요. Throughout his career, 본인의 이 경력 내내. 그런데 거기엔 아카데미 Honorary Award도 있네요. 그래서 5번이 맞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in 1975 for his lifetime achievement 하게 되면 살면서 정말 큰 어떤 이제 성취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으신 거죠. In the film industry 어디에서 얻은 거냐? 이거는 영화 산업에서 얻은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 르누아의 이 influence, 영향력이죠. 뭐로서? filmmaker, 영화 감독으로서 그리고 아티스트로서의 이 영향력은 endures, 계속해서 길이길이 기억되리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어가질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편안하게 고를 수 있었어요.
다음 역시 이제 27, 28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1, 2, 3, 4, 5를 보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어디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막 한번 즐겨봐라, have fun 이렇게 한 다음에 come and learn a variety of skills from the experts. experts가 뭐예요? 이게 바로 전문가죠. 그래서 여기는 맞는 진술이 왔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sites and dates라고 했으니까 장소랑 일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초급자 대상인 건데 봤더니 여기 있구나. age랑 level. 그래서 나이랑 레벨을 봤더니 초급자만을 only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꼼꼼하게 읽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팀 경기는 오후 1시 시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skill drills. drill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의 어떤 비슷한 행동 패턴, 훈련 행동 패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풀이의 훈련 패턴일 수도 있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킬을 계속해서 뭔가 반복하고 훈련하는 거겠죠? 자, 이게 1시 시작하는데 그죠? 팀 경기는 언제? 2시 반에 시작하는데 너가 틀렸구나. 그래서 3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ree throw shooting contest, 프리드로우를 이렇게 던지는 대회는 이때 일어나고요. 온라인 등록이 되는지 봅시다. Register online at 정확히 나오고요. 수건이 무료로 제공되냐? A towel will be provided for free.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진술이고요. 3번만 들렸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부분도 상당히 쉬웠어요. 마찬가지 이제 아트 클래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헷갈리지 마셔야 하는 게 일치하는 거다. 자, 이거 듣기 풀다가 푸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떨리고 당황하고 이러면 또 거꾸로 고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치하는 걸 골라야 합니다. 자, 2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지 볼게요. 이번에 아트 클래스니까. Color World Art Center is going to have art classes. 수업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수업인데요.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8월 31일. 그럼 얘들아 9월까지가 아니네? 에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번 아닌 얘기구나. 8월까지 진행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화 그리기 강좌가 월요일마다 있는지 볼게요. Every Monday를 봤더니 만화 그리는 게 아니라 clay art, 지점토를 가지고 미술 시간에 지점토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긴 아닌데 만화 그리기는 cartoon drawing인데 every Thursday,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인데 하고 땡 해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강좌는 오전에 열리나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수채화 강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모든 강좌는요. 아니네. 4시부터 6시인데 아니네. 그리고 오전이 아닌데 오후인데 라고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자, 그리고 월 수강료에 간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봅시다. monthly fee, 월 수강료는 맞네요. 그쵸? $30를 아이들당 내는데 snacks included. 찾았다. 답이다. 그죠?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간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할인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각 아이마다 10%를 할인해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이 맞구나.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강좌당 수강 아동 수에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봤더니 notes, 주목하세요 라는 거죠. Only 10 kids are allowed per class. 강좌당 10명만.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옷을 또 입어야 되고 더러워져도 딱히 신경을 안 쓰는 they don't mind. 그래서 여기서 등록을 하셔라 라고 하고 안내문이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안내문의 포맷은 사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평이하게 느끼셨을 것 같고 자, 이제 29번입니다. 어법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콜라보가 나왔냐면 이 어법과 어휘의 그러니까 이제 어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단어 실력을 보는 그런 뭔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법보다도 이 단어를 뜻을 알고 있니? 이거에 따라서 정말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지문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린 해석을 하면서 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해요. The Wizard of Oz. 오즈 마법사 아세요, 여러분들? 오즈 마법사? 오즈 마법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as 앞뒤가 같은 개념이라고 선생님이 항상 이꼴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psychological study, 심리적인 연구다. 한번 생각해봐. 심리학 연구라고 생각을 해보래요. 뭐에 대한? motivation. 아, 그럼 이제는 무슨 얘기하는 거다? 오즈의 마법사 얘기는 맞는데 이걸 어떤 측면에서? 동기 측면에서 보는 거다. 동기. Dorothy and her three friends. 여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도로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 친구와 세 명의 친구가, 도로시랑 세 명의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Work hard. 열심히 노력해요. work라는 거는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죠. 공부하다, 일하다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요. to get to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메랄드 시티를 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동기가 부여돼서 막 가려고 하는 거죠. overcoming barriers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막 장벽들을 극복하고 막 여러 가지 장벽들이라는 건 뭐지 장애물들이겠죠. 막 그런 걸 극복을 하고 넘어가고요. persisting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로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라는 뜻도 있고 끈기라는 뜻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sisting against 모든 adversaries 하게 되면은 난관이에요. 난관, 적. 상대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항해서 막 끝까지 밀고 가면서 they do so 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앞에 있는 걸 가리켜 주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밀고 가고 막 힘든 걸 극복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이유가 because 자 이제부터 봅니다. They expect 자 이 친구들은요 기대해요. The wizard 누가? 마법사가 있거든. 마법사가 그들에게 맞죠? 그 누구에게?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그죠? 1번은 뭘 물어봤습니까? 네, 대명사를 물어봤고요. 수를 보시면 되겠고 또 혹시 선생님 이거 제기대명사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헷갈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뭘 주는 거예요? What they're missing. 그들한테 빠진 거를 누가 주는 거죠? 그쵸. 마법사가 애들한테 주는 거죠. 도로시와 아이들한테. 도로시와 도로시 친구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달라요. 그럴 때는 그쵸 그냥 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 제기대명사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요 제기대명사 포인트는 사실 작년 수능에서도 좀 한번 건드렸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instead, 자, 그럼 그 대신에 the wonderful and wise wizard makes them aware that 자, 그런데 이 멋진 그리고 현명한 마법사는요, 만들어요. 이들이 도로시랑 도로시 친구들이 aware, 깨닫게 만듭니다. 자, 그럼 뭘 깨닫냐? That they, 그들이, not he, 마법사 자신이 아니라 도로시랑 그 세 명의 친구들이 always had the power, 항상 힘을 갖고 있었다. 그죠? 자, 근데 이 힘에 대한 설명인 거죠. To fulfill their wishes. 본인들이 원하는 걸 충족할 수 있는 fulfill. 충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스스로 본인들이 깨닫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투부정사가 물어봤고요. 투부정사를 물어봤고요. 투부정사가 누굴 꾸며준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요. For Dorothy, 도로시한테는 home is not a place, but a feeling of security. 도로시는 집을 원했나 봐요. 근데 이때 보니까 이 집이라는 거는 이 개념은 그러니까 이제 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이 아니라 이제 도로시한테 집이라는 건 좀 뭔가 특별한 거 어떤 거지. It's not a place,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but a feeling of security, 안정감의 느낌이었고요. Of comfort, 편안함의 느낌이었고요. With people, 누구랑 같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She loves.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편안한 느낌, 편안하게 생각이 드는 곳, 그건 다 집이다라는 얘기예요. It is wherever her heart is. 그녀의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줬다라는 거죠. The courage the lion wants. 자, 우리 사자는 뭐를 원했대요? The courage. 아하, 사자는 용기를 원했대. 그래서 동, 이거는 덩어리죠. 어떤 덩어리? 사자가 원하는 courage, 용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the intelligence the scarecrow longs for. 이 long은요. 간절히 바라는 거거든요. 동사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예요. 그다음에 동. scarecrow가 굉장히 너무나 원한 intelligence, 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nd 그리고 the emotions, 감정. The tinman을 이제 양철로 만든 그 양철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양철로 만든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제 캐릭터예요, 캐릭터. 근데 그 양철맨이요, 양철맨이라고 할게요. 양철맨은요, emotions the tin man dreams of. 자, 여기서도 동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 그러면 지금 원하는 게 하나, 둘, and 셋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 주어에 대한 얘기. 자, 이러면은요,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여기까지가 주어고. 자, 이것들이 being attributes 하는 순간 정신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being은 뭐지?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동사로 할 게 없는데 they already possess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가요. 특징 혹은 자질이라는 요런 뜻이 있어요. 근데 attribute을 자꾸 누구누구의 탓을 하다라고 알고 있는 이 동사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도대체 동사 아니야? 여기서 동사야. 이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휘, 이 단어 실력에 대한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being attributes가 아니라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되고 3번은 뭐가 될까요? 그쵸. 동사 자리에 있는 그래서 being이 아닌 are이 돼야겠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are attributes they already possess. 이미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y need to think about these attributes. 여기에서 보고 또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attributes, 특징이라는 거지. 이거도 동사로 보면은 더 헷갈렸겠죠. 그쵸?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대요. Okay? Not as internal conditions. 이게 이제 내적인 컨디션, 어떤 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but as positive ways. 뭐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긍정적인 방법. 자, 그런데 in which가 나왔어요. 전치사에다가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이 관계 대명사가 꾸며주는 대상이 뭔지를 해석을 통해서 밝히시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방법에서 그 방법 속에서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얘네들이요, 이 친구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연관을 짓고 있었대요. relating to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속 공감하면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완벽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할 수 없고 맞는 문장이고요. After all, 자, 결국에는요, didn't they demonstrate? 결국에는 didn't they demonstrate? 이들이 결국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those qualities, 그러한 자질들을, qualities. 자, 여기서는 품질이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attributes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On the journey to 오즈로 가는 길에. 근데 이 오즈로 가는 길에 그 여정이라는 건 무슨 여정이냐? A journey, 이런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은요, motivated 어떤 모양? 분사 모양이야. 분사. 5번 같은 경우에는 분사를 물어보는 거구나. 뭐뭐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은 journey라는 거죠. 동기부여를 받은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상 수동으로 해석이 되니까 과거 분사가 잘 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뭐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됐어요? Little more than. 뭐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뭐보다 더 많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Little more than은 무슨 말? 뭐에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다. 앞뒤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예상만 하고 기대만 하고 여정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대라는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이래요. Idea about the future likelihood.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Of getting something they wanted. 그들이 내가 바라는 걸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그냥 기대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받은 그 journey, 여정, 그 여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보여줬던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들이 이미 사실 여정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인 거고 이미 갖고 있었던 거다라는 오즈의 마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attribute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보였던 친구들한테는 많이 어려웠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단어 뜻을 두 개를 다 확실히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역시 어휘에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30번. 대망의 30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낱말이 있잖아요. 원래는 밑줄이잖아요. 1번 밑줄,
2번 밑줄. 그래서 밑줄이 쭉쭉쭉 나오고 그 밑줄을 통해서 바니어로 고르는 건데 사실 ABC로 이게 지금 이렇게 그건 5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3번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바니어 관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뭐 일단은 유형 자체가 새로울 수 있거든요. 유형 자체가 새로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같은 논리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가시면서 논리적 근거가 어떻게 이쪽으로 가냐 compensate 보상해 주는 거고 prepare 보상해 주는 거고 뭔가를 준비하게 만드는 거고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꼼꼼함이 생명이다. 볼게요. To the extent that 자 이런 표현 어려워하죠 여러분들. To the extent that 어느 정도까지 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의 경우에 라는 뜻도 있어요. 둘 다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To the extent that 어떤 경우에 뭐뭐라면 이란 얘기예요. 뭐뭐라면 자 어떤 경우냐 that an agent 어떤 행위자가요 relies on 동사구죠 의존합니다. The prior knowledge of its designer 자기를 그 행위자를 에이전트를 디자인한 그 사람의 어떤 초기 지식이 거예요. 초기 지식 사전 지식에 의존을 하는 경우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의존을 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rather than 대조구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조구도가 나오면 영어에서 비교, 대조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괜히 대상을 2개를 갖다가 이거를 비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거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랑 대조가 나오시면 열심히 봐주셔야 합니다. 자, 뭐 대신에 사전 지식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뭐 대신에 on its own percepts. 이것도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percept 하게 되면 지각한 거예요. 지각한 거. perceive에서 나오면 지각하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인식하다라는 건데 이 단어가 상당히 여러분이 생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된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깨달은 것보다 자기를 만든 사람, 디자이너의 사전 지식에 relies on, 의존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we say that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That the agent 그 행위자가 lacks 뭐가 부족하다? autonomy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걸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행위자의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율성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의존을 해야겠어요? 그치? 사전 지식이 아니라, 그치? 원래 본인이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아니라 본인이 지각하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 관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A rational agent,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것은요.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것은 자율성이 있으니까 rational 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붙여서 읽으셔야 되고요. Should be autonomous.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거는 본인이 지각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때 우리는 이 사람이 뭐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사람인지 물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지 물건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게 바로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이 상태에서 it should learn. 자, 그것은 배워야 하는데요. what it can.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배워야 한대요. to 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뭐 하려고? to 보상할까요? prepare 할까요? 봅시다. for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 아하. 사전 지식인데요. 사전 지식이 편파적이고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편파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사전 지식을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고 본인이 지각한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행위자다라고 얘기할까요? 그쵸. 이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전 지식이 부정적인 특징이 나왔잖아요. 이 사전 지식의 부정적인 모습을 compensate for,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이 커버를 하고 이거를 보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뭐가 되겠다? compensate 이렇게 가야 되겠다. 보이겠죠? compensate. 그래서 이 compensate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prepare이라는 단어는 이미 아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아셨을 것 같으면 이거에 반대되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구체화가 되는 거죠. 영어는 계속 일반화 시켰다가 구체화 시켰다가 이걸 반복을 합니다. 영어의 패턴이에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a vacuum cleaning agent, vacuum 진공청소거든요. 진공청소를 하는 행위자는 that learns to foresee. 어떤 걸 배우냐면요. foresee. 이거는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하다. 앞을 내다보는 거니까. 자, 뭘 예상하냐? 어디서 그리고 언제 추가적인 먼지가 생길까를 예상하는 걸 배운 행위자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됐죠, 여러분들? 주어. 이거는 will do better. 더 잘할 거래요. 더 잘할 거다. 누구보다? 행위자보다, an agent보다, that does not, 그렇지 않은, 그렇게 못 배운 애들보다 더 잘 볼 거다라는 거죠. As a practical matter, 자, 이거를 좀 실제적인 문제를 끌고 가보면요. 그거로서 one seldom requires complete autonomy from the start. 근데 좀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one seldom requires, 그 보통 보면 일반화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seldom requires, 요구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요구를 안 한다.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요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율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너가 자율적으로 해봐 라는 거를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화 시켜주죠. When the agent has had little or no experience, 여러분 여기 어가 없어요. 어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제 경험이 거의 없거나 no experience니까 아예 없으면, 그러면 행위자가 아예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초짜라는 거죠. 완전 처음이면 it would have to act. 자, 얘네들은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purposefully, 목적을 갖고 뚜렷하게 행동을 할까요? 아니면 randomly, 랜덤하게 행동할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땐, 그죠? 랜덤하게 행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had little or no experience 이런 식으로 초짜다라는 걸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의도성을 갖고 하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randomly가 되겠다. 이렇게 아시고 뭐 하지 않는 이상 unless the designer gave some assistance. 그래서 본인을 만든 디자이너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unless 뭐뭐 하지 않는 이상. 자, 그러니까요. Just as evolution provides animals with enough built-in reflexes to survive long enough to learn for themselves. 자, reflexes 이런 단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뭐냐면 반사신경인 거예요. reflexes. 뭐 예를 들어서 팔꿈치 이렇게 탁 쳤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reflexes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서 볼게요. 자, 그러니까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건데 이 진화가 줍니다. 누구한테요? 동물한테. 뭘 갖다가 줍니까? With enough, 충분한, built-in, 타고난. 동물이 원래부터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러한 반사신경을 준 것처럼.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죠. 이 반사신경은 뭐냐면 to survive long enough. 오랫동안, 충분히 오랫동안 살아남으라고. To learn for themselves. 뭐 하는데? to learn for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아는 데 있어서, 스스로 돼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한 그런 빌트인 된 이미 타고난 반사신경, 충분한 반사신경을 가지고 이 동물이 진화를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동물들도 맨 처음에 날 때는 뭔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사신경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it would be reasonable. 합리적일 거예요. 자, 뭐가 합리적이다? To provide, 뭐를 제공하는 게 an artificial intelligent agent. 인공지능 행위자한테 어느 정도의 some initial 초기의 지식을 주는 건 그래도 조금만 요만큼 정도는 약간 이제 지식을 넓혀갈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고 물꼬를 틀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줘라라는 거죠. 뭐뿐만이 아니라 as well as an ability to learn. 배울 능력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은 주기는 해야 된다. 처음엔 너무 없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After sufficient experience of its environment. 자, 그러면 자기가 막 배우겠죠? 인공지능 행위자의 경우에. 자, 그래서 그 주변 본인의 환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험을 쌓은 다음에는요. The behavior of a rational agent. 그럼 이 합리적인 행위자의 행동은요. 주어고요. Can become 어떻게 된다? 효과적으로 뭐가 된다? Independent은 독립적인 거고 protective 하게 되면 보호하는 거고 계속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Of its prior knowledge. 자기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조그마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지면 이 사전 지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얘가? 이게 바로 자율성의 부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율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전 지식에서 탈피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각한 것으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사전 지식에서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지워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인디펜던트 하게 됐으니까 요렇게 정리할 겸 그래도 써볼게요. Hence,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the incorporation of learning, 이 배운다라는 거를 넣는 거는요. incorporate 하게 되면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서 넣는다라는 거는 allows one to 일반적으로 얘네들로 하여금 to design, 디자인하게 해준대요. 하나의 single rational agent, 어떤 합리적인 행위자를 디자인하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That'll succeed. 근데 이 agent는요, succeed, 성공할 거다라는 거죠. In a vast variety of environments. 굉장히 광범위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결국에는 성공을 해낼 거다. 그죠? 이 사전 지식을 갖고 본인이 이거 갖고 배우는 능력을 가지고 막 불려서 독립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이렇게 세 개를 합치면 됩니다. compensate 그리고 randomly independent.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4번.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문의 내용을 100% 이해하고 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영어는 시간 싸움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앞뒤에 이제 ABC의 요 문장에 있는 단어들 이렇게 고를 때에는 앞뒤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집중을 해야 할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다. 하나하나 날리시면서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갈 텐데 이번에는 빈칸 문제였습니다. 빈칸은 거의 항상 어려워요. 그죠? 빈칸은 항상 추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빈칸을 먼저 읽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떻게 연계가 되지? 라는 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People still eat. 사람들은 아직도 먹어요. 그죠? 먹죠. 우리 다 먹어요. 그런데 a growing component of food's value. 어떤 음식의 가치에 점점 더 커지는 요소. 우리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음식의 가치? 점점 더 커지는 요소는 is determined, 결정이 된대요. 음식의 가치에서 점점 더 커지는 요소가 있나 봐요. 음식의 가치를 정할 때. 근데 그게 결정이 되는데 뭘 갖고 결정이 되니? 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을 가지고 결정을 하니? 그래서 이 물음표의 측면이 음식의 가치를 결정을 하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물음표, 음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의 주제를 찾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빈칸의 출제 매뉴얼을 보시면 주제와 연관이 되거나 세부적이라고 할지라도 주요한 세부 사항이에요. 주요한. 항상 주제랑 연관을 해야 된다. 볼게요. 사람들은요, 항상 필요해요. Always needed to eat. 먹을 필요가 있어. 맞죠? 이보다 더 공감할 수는 없다. 계속 먹을 필요가 있어요. And they always will.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래요. 계속 뭐가 될 거래요. 맞습니다. 못 먹고 살 수가 없어, 인간이. Rising emphasis on self-expression values라고 하면은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의 가치에 대해서 점점 더 emphasis 하게 되면 강조를 주는 거잖아요. 이 강조를 주는 것은요, does not put on end. put on end 하게 되면 끝내는 거예요. 어디를 끝내지 않는 거예요? material desires.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런 욕망을 끝내지는 않는데요. 자, 그런데 but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 때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 지문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거야 이러는 생각이 드는 순간 but 이런 게 나오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but prevailing economic orientations, 우세한, 만연한 이런 뜻. 여기저기 다 퍼져 있는 우세한 그러한 경제적인 orientations, 방향성. 경제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냐라는 거.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풀려가고 있는가라는 거. are gradually being reshaped. 계속해서 이게 다시 만들어지는 중이래요. 지금도. 이 경제가 어떤 식으로 모양새가 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게 대세가 되는가라는 게 아직까지 계속
만들어지는 중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material desire도 맞긴 맞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desire 욕구도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거에서 뭔가가 벗어나서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다르게 모양이 바뀌고 있어 이런 거예요. People who work in the knowledge sector, 그러니까 지식 분야예요. 지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주어져. 계속해서 seek high salaries.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걸 추구를 하긴 하는 거예요. 높은 연봉을 바라기는 해요. 이거 계속 여러분들 붙여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질적인 욕구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로 바뀐다, 약간 뭔가 더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버스로 뒤집어지니까.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갑자기 월급 얘기가 왜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랑 붙여서 읽으셔야 된다. 물질적인 욕구를 계속해서 이제 추구를 하긴 하는 거예요. But 근데 이게 중요하다 얘들아. But 이 뒤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But they place,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place 놓습니다. 똑같거나 혹은 더 큰 강조를 어디다 놓는다? On doing stimulating work and being able to follow their own time schedules 이렇게 나와요. 조금 빨랐죠?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도 중요해. 돈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한 거지? 버스로 지금 별표의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좀 stimulating work, 나를 좀 발전시키는, 자극시키는 일이니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죠. 그거를 하는데 좀 더 강조점을 두고요. 그리고 being able to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follow their own time schedule. 나는 내가 정한 이 시간의 스케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이거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물질적 욕구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 그쵸, 물질적이지 않은 욕구도 있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면 그래요 지금. 그리고 consumption, 이 소비라는 것이요 becoming progressively 점점 덜 결정이 되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The need for sustenance. The need for sustenance. 너무 어려워 얘들아 이 단어. sustenance가 뭐냐면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서스터넌스 때문에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굶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먹는 그런 게 서스터넌스예요. 그래서 the need for sustenance. 그래서 그런 생계 유지를 위해서 덜 결정이 된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래요 이제 앞으로는. And the practical use of the goods consumed. consumed가 뒤에서는 이게 과거 분사형으로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는 거죠. 소비가 된 이 the goods 하게 되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실질적인 용도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걸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용도보다는 뭔가 내가 그냥 기분이 좋으려고 혹은 내가 이걸 사면은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다 뭐예요? 그죠? 이제 물질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걸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다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이지 않은 욕구를 뭔가 채우기 위한 거예요.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래서 people still eat.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먹긴 먹는데 이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 아닙니까? consumption 소비도 되고 섭취도 돼요. 섭취. 그래서 섭취로 본다면 이제 음식을 먹는다라는 요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People pay a premium to eat exotic cuisines.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이 정도 밥 먹는 건 대략 뭐 한 얼마 정도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지불을 한대요. 뭐 하려고? 좀 이국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They provide. 근데 이 이국적인 cuisines, 요리법은 요리거든요. 요리. 이 요리는 어떤 걸 주냐면 좀 interesting experience, 재밌는 경험을 줘요. Or that symbolize a distinctive lifestyle. 나만이 갖고 있는 거죠.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스타일을 symbolize, 상징화할 수 있는 데다가 돈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적 욕구가 아니라 물질적이지 않은 거잖아. 지금 다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이런 걸 먹으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에 대한. 그러니까 물질적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그런 욕구에 의해서 음식의 가치를 결정을 한다. 프리미엄을 더 준다 그랬으니까. 돈을 내는 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사오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Pay a premium을 통해서. The publics of post-industrial societies라고 하면은 이제 후 산업화 시대죠. post, 그 다음이니까. 후기 산업화 시대의 사회의 publics, 대중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place 놓습니다. 점점 더 강조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조하다.
어디를 점점 더 강조한대요? 정치적인 consumerism, 소비주의. 정치적 소비주의란 뭐냐? Such as 예를 들어줄게. boycotting 하게 되면 안 사는 거죠. 안 사요. 뭘 안 사요? goods. 이런 제품 안 사요. 이 제품의 생산이 봤더니 그 생산 과정이 violate, 위반해요. 뭘 위반합니까? 생태적인 혹은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해요. 저 그러니까 그거 안 사요. 이런 거예요. 뭐죠? 비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Consumption, 이 소비 혹은 뭔가 음식을 먹는 거 둘 다 가능합니다. It's less and less a matter of sustenance.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한 그냥 내가 먹고 살고자 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점점 더 아니래요. Less and less니까. 점점 더 아니래요. 그리고 점점 더 이거랍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죠. A question of lifestyle and choice.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살까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문, 그죠? 그 다음에 choice, 그리고 이게 선택의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가치, 소비의 가치 어디에 있는 건가? 물질적인 건가? 아니다. 물질적이지 않다라는 게 계속해서 머리에 있는 상태로 보시는 겁니다. 자, quantitative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수량, 개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 절대 아닌 것 같고요. non-material, 이거죠. 비물질적인, 그냥 그대로 정답입니다. 영양학적인 측면. 영양학적인 측면이면 얘들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걸 먹으면 영양소가 많으니까 이 음식을 내가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invariable aspects. 뭔가 있어 보여. 하지만 없다. invariable 하게 되면은 변함없는 측면이거든요. 변화하지 않는 측면. 어떤 건 변하고 어떤 건 변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근거가 될 텐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economic 하게 되면 경제적 측면이에요. 경제적 측면에서 내가 이걸 지불할 수 있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 짧은 빈칸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 단어 뜻이 정확히 머릿속에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특히 invariable 이런 단어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단어 차원에서 보완할 게 굉장히 많이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31번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그 뒤에 또 고난도 문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 정승희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이랑은 5부에서 또 뵙기로 할게요. 5부에서 봐요.